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얼마 전 KBS 세계는 지금에서 런던의 부동산 투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부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후 거주는 하지 않고 몇 년째 비워둔 집이 런던에만 2만 호가 넘고 그 덕에 집값과 월세가 폭등하자 서민들이 노숙자화되고 있다는 리포트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그렇게 몇 년째 빈 주택을 무단 점거하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한 빈 주택에 임시 숙박하게 된 노숙자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왜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하느냐? 그가 답합니다. 안 될 건 뭔가? 내가 이 집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집은 사람이 살아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는 사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불법을 저질렀죠. 그리고 주택 문제가 무단 점유로 해결할 리도 없습니다. 국가의 주택 정책과 복지 예산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위해 투기하고 집은 몇 년째 비워두는 행위가 그 결과로 집을 뺏겨 추위에 얼어 죽느니 그 빈집에 임시로 무단 점거한 행위보다 과연 얼마나 더 윤리적인가?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은 과연 절대적인가? 부동산 문제는 항상 돈의 관점에서만 다뤄집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의 항변을 듣다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어릴 적 아예 유치원에서부터 사유재산과 공동체의 윤리라는 별도의 교과를 통해서 근본적인 가치체계 레벨에서 관점을 만들어주지 않는 법과 정책만으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겠구나.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월요일이 아닌데 왜 화요일도 힘들죠? 네, 피로의 누적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첫 번째 뉴스입니까? 네, 세계일보가 국정원이 작성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쯤 작성한 문건인데요. 각각 제목이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의 촉각, 2040 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12.6 재보궐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이렇게 3건입니다. 이 보고서는 12.6 선거 이후에 야권 좌파가 자행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찰, 경찰이 일벌백계식으로 엄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검경이 타깃이 된 인사들의 수사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문서입니다. 이 시점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를 자신의 거치와 연계하는 이제 주민투표에 해부하는 승부수인데, 예. 승부수로는 아마 우리 정치사의 길이 기록될 셀프 탄핵이죠. 예. 그렇죠. 예. 그게 10월 26일이었으니까 그 선거 직후, 박원순 시장의 당선 직후에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많죠. 그러니까 우성호 의원이 발언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언이 통화로 있었던 문자로 있었던 카톡으로 있었던 다 수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찰 문건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보고서 작성의 시점은 이명박 정권 말기이긴 하지만 이어진 박근혜 정권에서 이 개인 사찰을 과연 중단했겠는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이 문서가 많아요. 다른 문서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관련해서 선거사범 관련해서는요. 공장장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대회비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선거사범으로서 김어준, 주진우 등 4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도 자주 등장하는데 국정원이 저를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 그렇게 따라다니지 마. 사랑을 문건으로. 예. 제 이름이 국정원 문건에도 등장한다는 사실. 그런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전에서. 예. 그런데 네, 직접 문서로 본 건 처음입니다. 저도.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거의 국정원이 아니라 정치 컨설턴트예요. 네, 청와대에. 그렇죠. 청와대 정치 컨설턴트이자 신보임센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정원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SNS 장악 보고서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세계일보가 또 어제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SNS 장악 보고서라는 것도 있는데요. 유명인물 다양한 매체, 온오프라인 작업을 총동원해서 정부가 국민의 마음의 침투, 머릿속 생각을 바꾸자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2011년 11.6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야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내준 이유로 그 SNS를 지목을 한 건데요. 국정원은 이를 위해서 보수권 적합 인물, 사건, 문화, 콘텐츠 영역 확대를 해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또 보수 목소리를 대표하는 파워 아바타를 육성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쓰여 있습니다. 네, 가장 재밌는 표현이 이겁니다. 파워 아바타. 파워 트위터리안 뭐 파워 블로거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예, 파워 아바타를 육성해야 한다고. 네,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쉼표가 쓰여 있거든요. 예, 그게 이 말은 이들 유명 인사를 이제 아바타로 쓴다는 얘기니까 이들 인사의 워딩을 정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뒤에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아바타로 쓰는. 이 사람들을, 우리를 대변하는 유명 뭐 블로거로 키워 육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바타라고 표현했어요. 예,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가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뜻이죠. 예, 특정 유명인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 소설가 이모 씨, 유명 모델 김모 씨, 개그맨 K 씨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등등 이런 사람들을 파워 아바타로 육성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 사찰 민간인 사찰에 정황들이 나오죠.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러이러하고 이 사람은 뭐 안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평상시의 대화나 뭐 문자나 뭐 카톡이나 통화가 오랫동안 축적되고 그 사람 성향을 분석하지 않는 한 어떻게 알아요? 친구도 아닌데. 예.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정치적 성향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사회생활 할 때 만난 사람들은 사찰을 계속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주목할 내용은 국민의 마음에 침투해서 머릿속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예. 이거는 이 적군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칠 때, 이런 발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전단이 이 시발대를 운영한 거. 그렇죠. 국정원 심리전단을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런 구상을 한 거죠. 예. 또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이 보고서가 내용이 풍성해가지고 주목할 대목이 많아요. 보면 보수 진영이 운용 가능한 매체들을 전부 연계해서 보수 여론을 총집결시켜야 된다. 그게 미디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큰 선거, 뭐 대선 총선 이럴 때면 보수 미디어들은 굉장히 동일한 프레임에서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의 동일한 논조로 집중적으로 특정 사안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런 보고서를 보다 보면 우연이 아니다. 네. 그 뒤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는 심증만 있다가 또 하나의 정황이,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거죠. 예. 다 묶어서. 네, 물증으로 아예 나온 거죠. 네. 매체들을 묶어서, 총 집결시켜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종 대형 커뮤니티 보면은 마치 자신이, 이 시점 당시로는 야권, 예. 야권, 뭐, 진보진영의 특정 후보의 열렬 지지자인 척 한 사람들이 꼭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진보진영의 후보들 간을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조직적인 활동이 각종 대형 커뮤니티에는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들을 독려하고 조직적으로 하라고 하는 역시 거기도 컨트롤 타워가 뒤에 있고, 예, 이 컨트롤 타워가 최종적으로 국정원은 아닐지언정 국정원을 손으로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죠. 예. 네, 사람들이 못 찾아오게 하고 거기 분위기를 흐려버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못 찾아오게 하거나 서로 반목하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경선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쟁 후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중에 한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후보가 손을 들어주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지지자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예. 전형적인 방식인데 그게 이제 이런 보고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짐작했던 것들이 예, 이 보고서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도 있습니다. 나쁜 놈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네, 선거사범입니다. 선거사범. 네, 무죄 받으셨죠? 예, 네. 선거사범이고 예, 잡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자, 이 보고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불과 뭐 1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도 예, 보면은 우리가 의심해왔던 정황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있죠. 다음 뉴스는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받은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였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가 무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2년 만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이 다시 구형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이번 문건이 나오면서 구형 연기가 됐습니다. 예, 이 문건을 포함해달라는 거겠죠.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사법부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런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 같은 경우에 특정 정권 하에서 과연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화에 이루어진 판결인가 의구심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법부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뒤집을 수 없고,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그럼 사법부는 누가 견제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판결들, 법원 내에는 판결이 다 기록돼 있죠. 그런데 사법부들이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게 사실 논란이 되는 판결 중에 하나였거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당시 법정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죠. 일부지만. 예. 그래서 사법부의 논란이 되는 판결들을 민간에서 뒤집을 수는 없더라도 기록하고 문제 제기하는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것이 언론이, 일정 정도 담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 사례들을 최근에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정확히는 무죄 취지라는 건 아니고요. 그 증거 능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만 사실상 무죄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가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예. 무죄라고 한 게 아니라, 예. 뭐 법의 전문가들이니까 그 법률적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원세훈 그 박근혜 정부의 탄생의 어떤 정당성 일부를 훼손시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라고 하는 대목을 이제 털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자, 그런 판결들에 대해서 뒤집을 수는 없지만, 문제 삼고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민간의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예정됐던 자신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대변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의 왼발이 심하게 찢어져서 통증을 호소했다면서 거동 자체가 불편하고 밤에는 잠도 못 이룬다고 불출석 사유서 설명했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도 청와대 지역 시절부터 약했던 박 전 대통령의 발가락이 구치소 문턱에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턱에 부딪히면서. 예. 아프실 예정을 이렇게 소화하실 줄은 저는 몰랐네요. 어쨌든 잘 소화하셔서 예. 재판 하나를 건너뛰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아프다거나 통증이 남아있다거나 하면서 몇 번 더 건너뛸 수도 있겠네요. 10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구속 만료일까지 버티는 전략이라고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의 기술이 지금 나온 게 아니겠는가. 만약에 본인이 불참하면 불리한 재판이었다고 하면 발가락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셨을 텐데.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주목도 많이 됐고요. 네, 서로 만나지 않은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3차 독대, 그러니까 지난해 2월 15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최순실 씨와 대포폰으로 총 8차례 통화했다라고 합니다. 8차례. 이 횟수
것도 뭐 물론 의미가 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통화 시간이죠, 시간. 통화 시간이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하는 시간대만 절묘하게 피해가지고. 그렇죠. 앞뒤로 전화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시간, 독대 시간, 그러니까 그날따라 유난히 통화가 많았고, 그 전후로 전화가 빽빽하게 왔는데, 그 독대 시간대에는 전화를 걸지 않아서 일부러 피하고 전화한 것 같고,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독대를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인 거죠. 그럼 장시호 씨가 뭐 독대 면담 일정 이런 수첩, 뭐 종이를 본 적이 있다고 전수실 씨 방에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고 통화의 내용은 몰라도 그 시간대를 피해서 전후로 집중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보아 관련 대화를 한 게 아니겠느냐. 뭐. 계속 상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정황인 거죠. 네. 이거 전체를 부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예를 들어서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최순실 씨와 의논하지도 않고 맡긴 적도 없다. 네, 안종범 전 수석이 애써서 길을 쓰고 만든 거라고 이야기한 거가 있죠. 최순실 씨한테 내가 부탁한 적이 없어. 예. 그렇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고 최순실 씨는 아니었죠. 본인이 이제 박 전 대통령 부탁으로 했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관련해서 어제 TV조선이 검찰의 최순실 씨 수사 기록 보도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미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운영 체계나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보라고 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급식질이 형편없어지고 있는 문제에 분개하면서 나온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자와 사적으로 대화한 게 이런 식으로 보도됐다. 당사자 입장도 확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SBS에서 강력한 유감도 표했죠. 예. 표했더니 SBS가 녹취를 공개해버렸죠. 예.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라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려고 전한 기자의 후속 취재 내용이었더라고요. 네, 원내정책회의 한 다음에 더 자세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패턴 같은 게 보여요. 국민의당이 최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 이현주 의원의 케이스도 그런데 분명히 이제 스스로 자초한 문제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케이스도 SBS 기자가 사적 대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밥집에서 밥 먹다가 또는 뭐 둘이 대화하는 걸 몰래 녹취했다든가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냥 후속 취재였더라고요. 예, 전화로.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분명히 자초한 측면이 강한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내가 잘못한 정도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피해의식이랄까요?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안도 이렇게 SBS 기자를 공격하거나 혹은 그럴 게 아니고 이제 파업 현장에 찾아가거나 뭐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거기 가서 이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할 사안인데 이걸 보도한 언론을 탓해버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면이 돌파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정당하게 취재했다고 생각하는 SBS 같은 경우는 녹취를 아예 공개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입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적을 자꾸 찾는데, 이렇게 되면 바깥의 국민들을 점점 더 설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건 전반적인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개인 의원들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을 문건으로. 예. JB 국정문건에도 등장한다는 사실. 그런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전에서. 예, 그런데 네, 직접 문서로 본 건 처음입니다. 저도.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거의 정치 국정원이 아니라 정치 컨설턴트예요. 네, 청와대에. 그렇죠.
청와대 정치 컨설턴트이자 신부름센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정원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SNS 장악 보고서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세계일보가 또 어제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SNS 장악 보고서라는 것도 있는데요. 유명인물 다양한 매체, 온오프라인 작업을 총동원해서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침투, 머릿속 생각을 바꾸자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2011년 11.6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야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내준 이유로 그 SNS를 지목을 한 건데요. 국정원은 이를 위해서 보수권 적합 인물, 사건, 문화, 콘텐츠 영역 확대를 해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또 보수 목소리를 대표하는 파워 아바타를 육성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쓰여 있습니다. 네, 가장 재밌는 표현이 이겁니다. 파워 아바타. 파워 트위터리안 뭐 파워 블로거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예, 파워 아바타를 육성해야 한다고. 네,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얼마 전 KBS 세계는 지금에서 런던의 부동산 투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부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후 거주는 하지 않고 몇 년째 비워둔 집이 런던에만 2만 호가 넘고 그 덕에 집값과 월세가 폭등하자 서민들이 노숙자화되고 있다는 리포트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그렇게 몇 년째 빈 주택을 무단 점거하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한 빈 주택에 임시 숙박하게 된 노숙자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왜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하느냐? 그가 답합니다. 안 될 건 뭔가? 내가 이 집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집은 사람이 살아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는 사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불법을 저질렀죠. 그리고 주택 문제가 무단 점유로 해결할 일도 없습니다. 국가의 주택 정책과 복지 예산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위해 투기하고 집은 몇 년째 비워두는 행위가 그 결과로 집을 뺏겨 추위에 얼어 죽느니 그 빈집에 임시로 무단 점거한 행위보다 과연 얼마나 더 윤리적인가?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은 과연 절대적인가? 부동산 문제는 항상 돈의 관점에서만 다뤄집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의 항변을 듣다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이태원 전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를 자신의 거치와 연계하는 이제 주민투표에 해부하는 승부수인데 승부수로는 아마 우리 정치사의 길이 기록될 셀프 탄핵이죠. 네. 그렇죠. 예. 그게 10월 26일이었으니까 그 선거 직후, 박원순 시장의 당선 직후에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많죠. 그러니까 우성호 의원이, 발언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언이 통화로 있었던, 문자로 있었던, 카톡으로 있었던 다 수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찰 문건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보고서 작성된 시점은 이명박 정권 말기이긴 하지만 이어진 박근혜 정권에서 이 개인 사찰을 과연 중단했겠는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이 문서가 많아요. 다른 문서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관련해서 선거사건 관련해서는요. 공장장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대회비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선거사범으로서 김어준, 주진우 등 4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도 자주 등장하는데 국정원이 저를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 그렇게. 이 문제는 아주 어릴 적 아예 유치원에서부터 사유재산과 공동체의 윤리라는 별도의 교과를 통해서 근본적인 가치체계 레벨에서 관점을 만들어주지 않는 법과 정책만으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겠구나.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월요일이 아닌데 왜 화요일도 힘들죠? 네, 피로의 누적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첫 번째 뉴스입니까? 네, 세계일보가 국정원이 작성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쯤 작성한 문건인데요. 각각 제목이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의 촉각, 2040 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12.6 재보궐 선거사범 엄정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이렇게 3건입니다. 이 보고서는 12.6 선거 이후에 야권 좌파가 자행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찰, 경찰이 일벌백계식으로 엄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검경이 타깃이 된 인사들의 수사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문서입니다. 이 시점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옷에 작은 쉼표가 쓰여 있거든요. 예, 그게 이 말은 이들 유명 인사를 이제 아바타로 쓴다는 얘기니까 이들 인사의 워딩을 정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뒤에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아바타로 쓰는. 이 사람들을, 우리를 대변하는 유명 뭐 블로거로 키워 육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바타라고 표현했어요. 예,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가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뜻이죠. 예, 특정 유명인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 소설가 이모 씨, 유명 모델 김모 씨, 개그맨 K 씨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등등 이런 사람들을 파워 아바타로 육성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 사찰 민간인 사찰에 정황들이 나오죠.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러이러하고 이 사람은 뭐 안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평상시의 대화나 뭐 그 문자나 뭐 카톡이나 통화가 오랫동안 축적되고 그 사람 성향을 분석하지 않는 한 어떻게 알아요? 친구도 아닌데. 예.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정치적 성향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사회생활 할 때 만난 사람들은 사찰을 계속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주목할 내용은 국민의 마음에 침투해서 머릿속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예.